요즘 금수방화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잠시 도하영 강산을 놓고 있었는데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드라마 이기에 이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에서는 죽을 위기에 놓인 재아를 구한 도하가 나왔는데 미리 알고 가슴에 도자기를 품고 있었죠. 그래도 자신을 구해준 도하이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 재아. 세자는 계속되는 실패로 재아에게 불타는 질투심 중인데 사고 한번 또 치겠죠? 그 사이 뭔가는 왕씨 지방과 교류를 시작했고 재아는 세자가 보낸 자객들을 물리쳤죠. 세자는 세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자만한 상태. 결국 자택 감금이 된 세자. 멍진지는 오빠를 보러 왔는데 한편 부상이 낫고 있는 상황의 도하가 쓴약을 먹자 꼼꼼히 달달구리까지 챙겨주는 재아. 재아의 보고에 의해 세자가 은광을 개발했다는 죽을 죄가 밝혀지고 재아는 멍씨 지방까지 처벌해달라 요청하지만 이래저래 결정을 못하는 왕. 감옥에 있는 멍중씨는 아빠에게 큰 부탁을 받는데 앞날을 도모하자며 세자 대신 죽음을 선택한 멍중신. 결국 아들의 죽음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멍간애이네요. 한편 도하의 방 앞에서 머뭇거리다 그녀에게 간식을 주고 가는 재아. 뭐야 관심 있어? 오빠의 죽음을 듣게 된 멍진지는 오열하지만 아빠에게 임명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바로 부부인 재아를 처리하라는 임명. 오빠 멍중씨는 동생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자신 역시도 뭔가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며 슬퍼하는 멍진진. 어쩜 자식들을 이렇게 쓰는 걸까요? 그 시각 정실 멍진진을 대신해 도하를 공주로 명칭하고 그녀를 데리고 왕실 차퇴에 가는 재아. 공주 대접을 받는 도하를 보란듯이 보여주는데요. 재아도 분명 꿍꿍이가 있어 보이죠? 차회가 시작되는데 이미 재아는 자신의 차에 독을 넣었을 것이라 예상을 했고 그의 앞에선 시녀가 벌벌 떨고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때 재아는 유리잔을 왕에게 선물하며 독이 있으면 색이 변한다 말하고 다 같이 사용하자고 말합니다. 주옥됐음을 눈치챈 진진의 아빠. 재아의 앞에서 아픈 척 자작극을 하며 주전자를 넘어뜨리는데 그 순간 쓰러져 버린 도하. 덕분에 바로 독극물 조사를 시작하고 시녀는 자백할 수밖에 없죠. 이에 분노한 왕. 진진은 오빠를 죽인 원수가 재아라며 자신 역시 정실이지만 공주에게 밀렸다고 말하는데요. 진진 아빠는 그런 딸을 살려달라며 좌상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재아와 도하도 진진의 목숨을 살려달라며 재아는 자신의 책임이니 멍진진과 이혼을 하겠다 말하는데요. 둘째, 셋째 부인까지 모두 놓아주겠다 말하는 재아. 그럼 도하는? 한편 진진의 아빠는 그래도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진진의 선택을 이해하며 진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진의 아빠. 근데 맨날 훗날을 도모하자는데 언제? 무사히 처벌을 받지 않게 된 진진은 도하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도하를 많이 부러워한 진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정략 결혼을 한 도하이기에 자신과는 다르다 생각한 것이죠. 사건 이후로 둘째와 셋째도 심가를 떠나게 되고 이제는 정말 도하만 남은 상태. 그날 저녁 함께 타수화를 보게 되는데요. 사왕자와 청양도 함께 감상하게 되고 이때 청양은 오래 함께 하자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늘 수동적이던 사왕자는 적극적인 청양에게 이러저리 잘도 휘둘리는데 너무 잘 어울려 둘이. 다음날 도하는 해독약을 가지러 양만청을 찾아왔다가 계모와 엮인 사망자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누군가를 죽인 피를 맞게 된 도하. 놀라 도망가고 그 사이 물장난 중인 사왕자와 청양은 홀딱 젖어 옷을 갈아입으러 가는데 자신과 양만청의 대화를 엿들은 사람을 찾기 위해 나선 사망자는 첫 번째 용의자로 사왕자 발견, 이어서 두 번째 용의자 도하를 발견합니다. 도하는 해독약을 가지러 왔다 말하는데 늦은 은광 정보를 전달하자 해독약을 반만 주는 양만청. 해독약을 가지러 왔다는 말에 도하가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유령 용의자로 사왕자를 죽이라는 사망자. 하필 그 미션을 도하에게 이상한 향을 주며 시키는데 곤충에게 테스트를 해보니 즉각 죽어버리는 곤충. 그 시각 사왕자가 위험해지자 감시 중인 심재야. 위협하는 살수를 잡게 되지만 공식대로 자결을 해버리는데요. 위협하는 자를 못 잡은 재아와 사왕자를 죽여야 하는 도하가 말은 못하고 착잡한 마음의 술을 마시게 되죠. 뭔가 둘이 이어질 듯 말 듯 참 안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숨기는 게 서로 너무 많죠. 미션을 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도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청양을 이용하기로 하는데 사왕자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차이더라도 남자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꼬시는 도하.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인물 이교환. 자신의 글을 파는 중이지만 외면당하고 있는 선비인데요. 과연 어떤 역할을 맡아줄지 기대가 되네요. 한편 사왕자를 죽이려는 첫 번째 살수는 죽었지만 두 번째 살수는 입속에 독약을 빼내 생포한 재아의 부하.
그 시각 도아는 오류거에 와 향을 피우고 책을 빌리려는데 오류거가 사왕자의 거심을 알게 되고 향을 바로 회수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 사왕자를 죽이려는 첩보를 받고 달려온 제아에게 들키고 마는데 도아는 청양과 사왕자가 잘 되길 바래 붉은 실을 주러 왔다고 핑계를 대고 그대로 믿어주는 제아. 조마조마하네요. 한편 이규환과 사왕자는 마주하게 되는데 독서 취향이 비슷해 마음이 통하게 되죠. 생각보다 서로 잘 맞자 단짝 같은 느낌인데 어쩐지 청양이 외로워 보이네요. 사왕자 사건을 조사 중 향으로 인해 죽은 쥐를 발견한 제야. 이것이 도아가 말한 옷집 라니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날 반쪽짜리 해독약을 먹고 많이 아픈 도아. 그러다 도아의 팔에 있는 무늬를 제아에게 들키고 마는데 요즘 거리가 위험하니 나가지 말라고 당부하는 제아에게 그래도 나가겠다면 어떻게 하겠냐 묻는 도아인데요. 아슬아슬 서로 간보는 느낌이라 불안한 두 사람. 도아는 바로 사왕자의 뒷조사를 시작하고 그 시각 이제 직접 손을 쓰겠다 나선 사망자. 양만청이 사왕자를 납치해 왔는데요. 사왕자를 죽이려는 양만청. 그때 곧 심재야가 이곳에 올 것이라며 향을 피우는 방법을 제안하는 도아. 사실 독향을 따로 제조해 좀 순한 독향으로 만들어 놓았던 도아인데요. 그리고 몰래 혼자 돌아와 사왕자를 깨우는데 이때 사왕자에게 발견한 손수건이 심재야 서재의 비밀 서랍에서 본 것과 동일한 사과인 것을 발견하죠. 드디어 두 사람의 관계, 즉 재야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까요? 하지만 이내 바로 들이닥친 재야로 인해 사왕자를 죽이려 한 사람은 도아가 되어버리는데 바로 감옥으로 보내 신문을 하는 재야. 둘의 첫 만남부터 잘못되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말하는 도아. 그리고 며칠 전 화살에 맞은 것도 사실 재야의 지심을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아니 이게 다 자작극이었단 말이에요? 도아도 재야도? 도아는 진심으로 그를 대한 적 없다 독한 말을 내뱉고 그렇게 고문 시작. 게다가 이혼장까지 받고 폭주해버린 재야입니다. 입술에 미약을 바르고 준비하던 도아는 정식으로 이별을 고하는데 이를 거절하자 술을 직접 먹여주는 도아. 그녀가 잘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말하며 급 첫날 밤? 사실 도아의 계획은 재야의 옥패를 얻는 것인데요. 옥패를 가지고 양만청을 찾아 사실 그날 사망자가 공공을 죽였다고 말하는 도아. 이렇게 도아는 사망자에게 사왕자 뒤에 심재야가 있다는 사실을 흘리고 재야가 있다는 사실을 더 빨리 없애야 된다 생각한 사망자. 한편 깨어난 사왕자는 사실 도아가 자신을 살린 것을 알고 찾아가지만 바로 납치당해버립니다. 도아는 벼랑에서 양만청을 떨어뜨리려 하는데 첫 번째 계획은 실패. 납치된 사왕자는 또 다른 마차에 있는 상태. 다시 한번 양만청을 벼랑에서 밀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재야. 수세에 몰린 양만청은 도아를 위협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진 사왕자. 그런 도아를 향해 활을 겨누는 재야. 진짜 목표는 양만청. 그런데 혼자 죽을 수 없던 양만청은 도아를 끌고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구하지 못한 도아. 이후 도아를 스파이로 간주한 재야인데 다른 스파이들을 고문해 왜 도아가 스파이가 되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달마다 해독약과 볼모로 잡힌 가족을 위해 북원에 미천한 스파이를 해야만 했던 사람들과 도아. 도아의 남동생 편지까지 발견하게 되고 폭풍 후회를 시작한 재야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지. 그저 부적을 만지며 죽지 말아달라고 하는 재야. 청양과 사왕자 역시 도아를 위해 기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이때 괴롭힘을 당하는 이규환을 만나 도와주게 되죠. 이규환이 쓴 정책에 감탄하는 사왕자. 사왕자가 왕이 되고 이규환이 보필하면 딱이네 딱이야. 한편 북원에서는 국사와 여우가 이번 사건으로 다시 스파이 조직을 만들러 기국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시각 도아를 찾고자 이 근방 모든 의원 기록을 뒤지는 중인 재야. 결국 사망자 집에 도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렵게 깨어난 도아는 기억을 모두 잃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기국으로 정략 결혼하러 오기 전까지 기억만 남은 도아. 재야를 만나기 전까지 기억하는 듯 싶은데요. 심지어 원수인 사망자도 못 알아보죠. 사망자는 해독약으로 도아의 신여까지 매수한 상태. 도아의 기억을 되살리지 않기 위한 사망자인데 북원으로 가라는 말에 남동생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 사망자에게 매달리는 도아. 그리고 정식으로 사망자 집을 방문해 도아를 만나려는 재야. 하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나오지 않다 저녁 때 나온 도아는 전혀 재야를 알아보지 못하죠. 같이 돌아가자 말하지만 이상한 눈빛을 보내는 도아. 그러면서 양고기 요리를 재야에게 해주는데 재야가 도아에게 해주던 양고기에 후추를 가득 뿌렸던 음식. 재야는 그녀의 기억을 위해 그녀의 부적을 보여주는데요. 여전히 모르쇠인 도아. 근데 왜 가짜 같지?
하지만 재야가 도화를 잡자 일부분 기억이 되살아나는 도화인데요.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가 않죠. 재야는 그 길로 어이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도화의 팔에 무늬가 없어진 게 분명 해독약을 먹었다는 거라 더 궁금해진 것이 많아진 재야. 그리고 재야가 다녀간 뒤로 이상하게 가슴이 아픈 도화. 그 시각 북원의 강장결, 기국의 북원 사신단이 도착을 했는데 도화의 계모 여우가 왔는데 사망자랑 대체 뭔 관계인 거죠? 너무도 기뻐하는 사망자. 사망자의 집이 어수선하자 이상함을 느낀 도화는 없어진 시녀 청태를 찾으러 나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심재야 집으로 잠입하게 된 도화. 재야는 북원에서 온 사람들에게 도화의 과거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화는 재야의 의도가 궁금하죠. 그리고 삼공자의 집에 도화를 찾아 몰래 온 재야. 그녀를 돌봐주겠다 말하는데 이번엔 그의 향기에 가슴이 뛰기 시작한 도화. 기억을 잃어도 재야에게만 반응하는 모습이죠. 도화는 삼공자의 밀실을 풀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발견한 계모 여후의 팔찌. 그 시각 사망자와 함께 기국을 바라보는 여후. 한편 오빠에게 죄를 올리는 멍진진. 오빠의 뒤를 이을 사람을 확정했다는 소식과 오빠 소꿉친구와 혼례가 치러질 거라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오빠를 그리워하는 진진. 그 길로 장자를 정하는 의식을 방해하는 진진인데요. 자신이 대신하겠다는 진진. 멍해서에게 그가 남의 글을 훔쳐온 것을 안다고 말하는데 이규환의 정책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 진진이 뭔가 새로운 모습 보여줘. 한편 사망자의 집에서 여자 흔적을 본 공공은 바로 왕에게 알리는데 이에 왕은 바로 청평공주와 닮았다며 그녀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나저나 왕, 사망자에게 약을 받아 먹고 있는데 뭔가 중독이 제대로 된 것 같죠? 그 시각 청태를 찾고자 밖으로 나가려는 도화. 누군가 그녀를 데리고 가는데 그대로 납치를 당한 도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재야는 확인하지만 다행히 도화가 아니었는데요. 죽을 뻔한 상황에서 재야의 도움을 받게 된 도화. 놀란 재야는 도화를 끌어안지만 여전히 기억을 못한 도화는 그를 밀어내고 하지만 이때 서서히 재야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도화는 청태도 찾아야 하고 사망자와 여후의 관계도 밝혀야 하는데요. 거기다 해독약도 구해야 하는 상황. 결국 다시 사망자의 집으로 가는데 재야의 손을 뿌리치는 도화. 한편 여후를 쫓다 정체를 들켜버린 재야의 부하들. 불안하네요. 그날 밤 사망자에게 해독약을 얻은 도화인데요. 눈을 피해 청태를 찾으러 별장으로 갔는데 맞아 죽기 전에 청태를 발견해버립니다. 그녀는 불을 지르고 칼 맞고 연못에 빠진 청태를 구하러 물에 들어가는데요. 그런 도화를 구한 건 재야. 그리고 결국 모든 기억이 돌아온 도화. 장기의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청태도 살아났는데 천만 다행이네요. 기억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재야를 믿지 못하겠다는 도화. 그리고 해독약과 동생으로 도화를 위협하는 사망자. 한편 멍에서는 이규환의 정책을 들고 왕에게 갔는데요. 왕은 재상 심재야와 아들 사왕자에게 평가를 부탁하고 굉장히 수상한 멍에서. 재야는 더 자세하게 정책을 해오라고 말하죠. 자신의 정책이 아니기에 이규환에게 간 멍에서. 하지만 이미 이규환은 죽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글을 보고 과거 아빠와 동료들이 생각이 나는 재야. 한문 가문의 인재들의 채용을 위해서는 과거가 필요하다 말했던 아빠. 그래서 저작거리에 이규환 자살 사건을 만들어버린 재야. 품에 유언까지 숨겨놓았죠. 그의 유언으로 인해 과거를 하자며 소리 높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재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될까요? 그나저나 이규환은 너무 빨리 끝나버렸죠? 사왕자를 좀 도와주나 싶었는데 이규환의 죽음에 슬퍼하던 사왕자는 조정으로 가 과거제 시행을 권해 하는데 역시나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죠. 결국 홀로 대전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중 보다 못한 비도 한마디 거들게 되고 재야도 세도 가문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거제를 하자 말을 하는데 결국 왕은 맹시 가문과 사왕자가 주관하는 과거에 감독관으로 심재야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과거는 춘절 이후 시행될 예정. 한편 세도 가문의 세력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멍씨 집안. 이제는 확실하게 패가 갈렸는데요. 멍진진가와 사망자, 그리고 공공의 적인 심재야와 사왕자. 도화에게 이제는 심재야에게 가보라는 사망자인데요. 뭐 여전히 재야를 밀어내는 도화. 그녀가 여전히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줄 알고 있는 재야. 결국 도화를 돌려보내는데요. 재야는 도화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뒤에서 그녀를 보호한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주관 중인 사왕자는 저작거리 소문에 형 이왕자가 과거 문제를 판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바로 형을 찾아와 다툰 사왕자. 하지만 그날 밤 죽어버린 이왕자. 그 덕에 용의자가 되어버린 사왕자. 진사 가문에서는 바로 사왕자를 죽여달라고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고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
또 아들을 죽여야 하냐는 왕. 맞지, 그 말이 맞지. 그런데 사망자가 준 약이 진짜 수상하잖아요. 이왕자 사건을 조사하는 제아에게 일단 묻어두고 과거는 사망자에게 대신 맡으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멍에서가 수상하게 가지고 있는 깨진 옥패. 이왕자 사건 현장에서 주었다고 하는데, 아, 수상한데. 바로 사망자에게 증거물을 가져다 준 진진. 그 시각 사망자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나선 도화와 청양. 이 둘을 발견한 제아 역시도 사건을 조사하러 왔는데요. 비록 넘어져 피를 많이 흘려 죽었지만 반항의 흔적이 없던 이왕자. 그리고 이곳에서 깨진 옥패 조각을 찾은 제아. 그런데 도화가 깨진 옥패를 발견했다며 사망자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설마 약 때문에 다시 스파이가 된 걸까요? 그나저나 이번 사건이 해결이 되면 자신의 곁으로 여우가 돌아올 거라 상상하는 사망자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아무리 봐도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죠. 아직 숨겨진 사이들이 많이 있어 궁금한데 도화의 진짜 의도도 궁금하죠. 결국엔 사왕자의 편에 제아와 서게 되긴 할 테지만 지금은 아리송할 뿐입니다. 점점 더 재미있어지는 드라마 도화영 강산.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